랭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또 하루 만에 흔들리는 시장입니다. 정말 요즘에 요동치네요. 진짜 어제보다 상대적으로 덜 내린 건 맞는데 이게 한 1% 정도 되면은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 2, 3% 가깝게 밀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장만 해도 이 기록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코스피는 상승하는 포인트로 봤을 때는 최대 상승이었고요. 코스닥 150이 최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록을 써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테죠. 그런데 하루 만에 이렇게 빼버리니까 특히 그렇게 분위기 좋게 만들어놨던 2차전지 대표주들 지금 10% 넘게 쭉쭉 빼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와, 이거 진짜 못하겠다. 이런 변동성을 어떻게 견디나 지옥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도 시장을 지금은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저희도 지금 어디서 발을 뺄 수 없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혼란스러워요. 예, 랭킹쇼에 오늘도 어깨가 많이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장이라는 말이 많이 표현되더라고요. 힘든 장이라기보다는. 네. 자, 오후장도 저희하고 함께 견디시면서 이런 난관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고난도의 종목들 이거 지금 2차, 3차 방정식도 아니에요. 아이고. 거의 뭐 양자역학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 대박인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종목들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요거죠.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이고요. 그리고 종목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종목 진단 남겨주시죠.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한 900분 넘게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콩떡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이게 지금 딱 맞는 표현이에요. 정신 못 차리겠다. 와, 어떻게 아니 어제 그렇게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놓고 하루 만에 반전 또 이 말이 됩니까? 반전의 반전 이거 무슨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저는 양치기 소년처럼 맞아요. 하루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어제 살짝 솔직히 말해서 말하기 좀 애매했는데 너무 잘 가니까 불안한 거 있죠? 그렇죠. 너무 잘 가니까. 이렇게 잘 가도 되나? 그러니까 이게 한 일주일 동안 좀 이런 식으로 움직였으면 올라갔으면 그래 뭐 좀씩 바뀌나 보다 속을 법도 한데 네. 계속 이렇게 되니까 우리 콩떡님처럼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어제장에서 특히 2차전지 관련된 대표주들이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반도체도 그렇고 그런 쪽이 종목이 있다면 그나마 오늘 마이너스까지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랑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시죠. 어제도 내린 내 종목이 오늘도 내려요. 이건 너무하네요. 이러면은 진짜 허탈하죠. 상승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지도 못했는데 내릴 때도 내린다? 그렇죠. 이러면 진짜로 뒤통수가 뜨끈해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계속 지옥에 붙잡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최대한 저희가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저희도 이런 그 흐름은 처음 보는 거라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워집니다. 네, 그래도 시간은 흘러간다. 네. 이것도 지나가겠지. 그렇죠. 예, 이런 생각으로 오늘도 좀 함께 해보고요. 네, 이또지 네. 외쳐보면서 네.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네, 오늘 어제랑은 다르게 날씨가 아주 아니, 날씨까지 말썽이에요. 겁이 날 정도로 네. 춥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집에 있던 거 싹 다 끄집어내서 그렇죠. 걸치고 나왔어요. 저는 아직 겨울 코트 이러고 지금 뭐 세탁 맡겨놓지도 못했거든요. 그럴 여지도 없이 갑자기 이래가지고 찾아보니까 곧 입동이랍니다. 아하. 네, 이제 겨울을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능 다가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추워질 때 되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 날씨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이벤트 슬슬 올 때 되면 알아서 추워져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영하로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까지 생겼었는데 오늘은 입동하면 이거 생각난다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뭐죠? 바로 김장입니다. 김장을 하지 않는 잠깐만. 하지 않는 이유. 요즘 김포족이라고 알아요? 김장포기? 그렇죠. 원래 이제 서울하고 김포를 합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요? 핫 이슈 잘 챙기네요. 그럼요. 그거 알고 김장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관점이죠. 예전에는 사실 김장은 필수적인 거였지만 네. 요즘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네. 이게 노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다 만들어가지고 수육이랑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미치죠. 미치죠? 예. 그냥 바로 술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김장을 많이 안 한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왜 안 하나?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5위부터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자, 보니까 식구수가 적어서, 그러니까 굳이 많이 할 필요 없이 조금 필요할 때 사 먹겠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맥락, 저거는 좀 약간 다르긴 하네요. 뭐요? 식구수가 그냥 절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지만, 예. 식구가 많더라도 먹는 사람이, 김치 안 먹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입맛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굳이 이게 매운 거보다는 조금 더 뭐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또 메꿀 수가 있으니까 예, 약간 음식 문화의 좀 바뀜도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콩떡님께서 저도 김장 안 해요. 그때그때 담아요. 라고 따로 시기를 두진 않으시고. 담긴 담으시네요. 지금이니님께서는요. 네. 묻지도 따질 것도 없이 힘들어서다. 힘든 게 크죠. 그렇죠. 초보 투자자님, 하는 법을 몰라서. 저는 사실 이 두 개가 좀 크다고 보거든요. 하는 걸 몰라서? 젊은 분들이 김장 아예 모를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따끔하게 얘기하자면 네?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겠죠. 그렇죠. 네. 힘들어서가 저는 1위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1위부터 5위를 다 합했을 때 답은 좀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간 여러분은 5위부터 맞춰주시면 되겠고 중간중간 한번 또 저희가 겪었던 것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주실 분, 종목 진단해 주실 첫 번째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하나씩 종목 진단, 고민을 해결해 가겠습니다. 자, 첫 유일하게 번째 종목이요. 제가 먼저 갈게요. 예. 우리 지윤이님께서 원익 QNC 올려주셨는데요. 매수하셨던 가격이 2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손실권에 들어있고 오늘 또 하락이 우리 지윤이님께도 좀 뼈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예. 20%의 비중을 들고 계시니까 이게 비중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합니다. 자세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잘 연락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께 여쭤보죠. 원익 QNC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번 하락 이거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뭐 시장 자체가 거의 뭐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시장이 나오고 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 일요일 날 그 공매도 전면 금지 그런 얘기를 듣고 뭐 월요일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제 생각하기는 이거 뭐 좀 이렇게 공매도 전면 금지가 효과가 그렇게 아주 길게 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또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뭐 거의 사라지다시피 할 줄은 이 부분은 또 정말로 몰랐습니다. 저는 뭐 최소한 오늘 정도까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 역시도 예상을 좀 뛰어넘는 그런 시장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뭐 좀 당황스럽기는 우리 시청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는요,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때서 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러다 보면요, 계좌 여기서 깎이고 저기서 깎이고 나만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뭐 어느 정도 이 실적 부분들이 되는 종목인지 일단 뭐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요거만 따져보셔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시는 그런 시장이죠. 자, 원익 QNC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 소모품, 부품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자, 뭐 코치 부분들이 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이 원익 QNC의 시가총액이 6,800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6,800억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실적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뭐 3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는 좀 못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요. 어쨌든 뭐 1년치 실적을 본다라면 어떤 종목보다도 굉장히 좀 꾸준하게 실적을 내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뭐 작년에 한 1,1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를 냈었죠.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작년 수준 정도 되거나 아니면 작년보다는 좀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지진 않는 그 정도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1,1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는 기업이 시가총액 6,800억 정도다라면요, 싼 겁니다. 이거
주가 자체가 싼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되게 많이 고평가돼 있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원익 QNC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갖추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시장이 어지러울수록 기본에 충실한 종목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행히 이 원익 QNC 같은 경우는 기본에는 충실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반도체 쪽 업황 사이클이 이제 뭐 저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올해보다는 내년이 반도체 전체 업황도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란 거는 뭐 이렇게 굉장히 변덕스러울 때도 있고 또 막 굉장히 행복하게 올해 상반기처럼 쭉 올라주면서 투자자들을 굉장히 기쁘게 해줄 때도 있고요. 또 뭐 최근처럼 이렇게 무섭게 떨어질 때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이렇게 반복되는 게 시장입니다. 자, 그때마다 지금 좀 대응 방법이 따로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뭐 업황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면 여기서 뭐 흔들리셔서는 안 되고요. 자,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뭐 이 종목을 뭐 어떻게 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시장이 또 좀 안 좋은 국면으로 가면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뭐 이런 모습이 나올 텐데 내년 정도까지 보신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그 이상은 뭐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변덕스러운 시장에서 좀 흔들리지 마시고요. 좀 중심을 잡고 그냥 원익 QNC 같은 종목은 그냥 들고 가면 나중에 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좀 보유를 하시고 내년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지윤이님, 종목은 원익 QNC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자체에 문제는 없는 거니까 조금 시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년까지 좀 가져가셔가지고 수익 내고 나오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자, 채팅창 잠깐 보면요. 역시 종목 진단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경혜님께서는 SKI 테크놀로지, 아티슬러버님 에코프로 BM, 역시 2차전지 관련된 문의들이 많고요. 그렇군요. 조조하리님, 오늘 랭키쇼 주제와 관련해서 와이프가 김치를 못 먹게 담아서. 아이. 이거 넘어갈게요. 예. 자, 그리고 일본어 닉네임이 하나 계시는데, 이거 제가 가물가물한데 이거 하루라고 읽으면 되나요? 자, 마지막 발악하는데 하루예요? 공매친 잔량 오. 요렇게 저도 잘 기억 안 나요. 야, 일어 잘하는데요.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예. 이렇게 시작을 좀 해석해주는 글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솔리마르님께서 김장하다가 힘드셔가지고 몸살도 나셨어요. 힘들어서로 가는 이 비중이 슬슬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뭐 종목 진단 계속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네요.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좋은 날림의 종목인데 요거 바람입니다. 풍력이죠. CS 윈드입니다. CS 윈드의 매수 가격이 62,900원이고 10%입니다. 이 가격이면 지난 한 9월쯤 아니면은 뭐 1년 이상 보유하셨을 수도 있어요. CS 윈드가 아시다시피 지난 한 6월쯤인가요? 고점 찍고 나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거의 반토막 났다가 이제 좀 살아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예, 주봉으로 봐서. 그러다가 오늘 또 밀립니다. 에휴. 이제 5만 원 넘어서 쭉쭉쭉 계속 뻗어갈 수 있을까 기대도 하긴 했는데 다시 또 밀리거든요. 여기서 또 꺾여가는 건지 아니면은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지 CS 윈드 좀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CS 윈드입니다. 풍력 많이 밀렸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 이 CS 윈드를 보면 저도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최근에 시장들 움직임을 보시면 뭐 그동안 좀 좋았던 쪽들, 2차전지 쪽도 상당히 좀 안 좋고 2차전지 쪽하고 뭐 거의 좀 뭐 겨룰 정도로 안 좋은 쪽이 이 친환경 섹터입니다. 제가 가끔 TV 방송에서 최근 뭐 저 한 두세 달 전서부터 뭐 살짝 그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고 요즘은 꽤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자,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성향이
뭐 추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죠.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 저 대선이 내년에 있는데요. 벌써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공화당에서는 1등이죠. 그리고 어떤 쪽에서 어떤 저 언론에서 저거를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게 되면 공화당 후보 다른 후보들 다 합친 것보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또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트럼프 민주당하고 공화당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5대1로 바이든에 이긴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온 게 있어요. 자, 이게 뭐 좀 조사는 언론 기관마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굉장히 유력한 건 사실입니다. 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면 제가 이 전기차 섹터 쪽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에 오바마가 했던 것도 다 엎어버렸습니다. 또 트럼프 캠프 쪽에서 뭐 관련되는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뭐 전기차 관련되는 그런 쪽들을 뭐 좀 뒤집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트럼프는 또 공화당 쪽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뭐 친환경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죠. 전에 트럼프가 한 얘기 중에 지구는 지가 알아서 더워졌다, 차가워졌다 하는 거지 그게 무슨 화석연료 때문이냐고 그런 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저는 이쪽 뭐 친환경하고 관련되는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좀 매달리지 않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이 CS 윈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자,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저도 애착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인데 되게 좀 안타까워요. 하지만 시장에다가 저를 맞춰야지 저한테 시장을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반등 시에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좀 정리를 하고 뭐 당분간은 좀 이 미국 대선판들 뭐 이런 쪽에 분위기를 좀 가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1년 넘게 남긴 했지만요. 그게 벌써부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게 이게 시장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빠지기는 너무 빠졌어요. 빠지기는 너무 빠져서 일단 뭐 실적 부분들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추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 이 62평선이 워낙 강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워낙 강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62평선이 내려오고 있는 자리, 이 자리는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를 해 보시고요. 이 62평선하고 만나는 자리에 지금 이게 62평선이 가격을 말씀드리면 뭐 한 57,000원 정도 됩니다. 57,000원 정도 57,000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내려오고 있어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만나는 지점은 55,000원 정도나 뭐 그쯤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와서 이 62평선 정도에 닿는 그런 자리가 나온다라면 그때 일단 한번 정리를 하시고 관망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S 윈드 살펴드렸습니다. 요즘에 분위기가 썩 좋지가 못했죠. 네. 일단은 61, 2평선 정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매수가까지 다 오긴 쉽지 않아요. 거기서 일단은 매도를 해보시고 앞서도 이 미국 대선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어떻게 또 변수가 크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손실을 조금 보더라도 일단 매도를 했다가 분위기를 추이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CS 윈드였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5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장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포기하는 이유 5번째가 되겠는데요. 5위 공개해 주시죠. 자, 5위는 먹는 식구가 없어서입니다. 없어서 6.5%. 6.5%. 예. 요즘에 사실 예전에만 저 어릴 때만 해도 네. 김치 못 먹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긴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요즘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좀 입맛도 많이 바뀌신 것 같고 되게 맛있으면 먹을 텐데. 그리고 김치는 특히나 김치 스타일에 따라서 진짜 호불호가 굉장히 나뉘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옛날처럼 이렇게 매운 거
이런 걸 또 선호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건 뭐 입맛의 문제 정도로 예. 5위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예. 네, 어떤 T 종목이 로보틱스. 궁금하세요? T 로보틱. 아니,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예. 예, 네. 오늘 두산 로보틱스도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매수가 얼마세요? 45,000원에 10%. 정확히 지금 매수가네요. 이거 오늘 사신 거예요? 좀 몇십 오래됐어요. 아, 며칠 되셨어요? 그럼 이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또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좀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 더 내려갈란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아, 그 네. 사이트는. 딱 매수가까지 오니까 더 내려가면 어떻게 손실이면 어떻게 이런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제 상승을 또 뒤로 하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두산 로보틱스 진단 받아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시청자님 이 두산 로보틱스를 단기 관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까? 장기 관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까? 단기가 있어요. 짧은 관점에서요. 네. 일단 이 단기적인 관점이다라면 좀 뭐 며칠 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둘 중 하나예요. 45,000원 간게 지금 이틀 전에 거래일수로 이틀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45,000원 간 적이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전에도 보시게 되면 갭으로 이 45,000원이란 자리는 갭으로 떠 있기 때문에 거기 4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어제 혹은 그제 아니면 오늘 3일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자주 드리는데요. 이 로봇 주식 같은 경우는 단기로 보실 종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인건비가 막 이렇게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 로봇 섹터들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인건비가 좀 높고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과거 같으면 중국이나 어디 인건비 싼 나라에 가서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생산하면 싸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하고 중국 뭐 이쪽에서 패권 전쟁을 하느라고 그런 것도 좀 녹록치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나 뭐 서구 조금 선진국들이나 인건비가 높은 국가들 이런 쪽은 그쪽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게 이 공장에다가 로봇을 투입을 해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 로봇이 필요한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저 국가적으로 애들을 안 낳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24만 명 낳는데 반은 여자들이고요. 12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중에 군대 안 가는 애들 또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10만 명 살짝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근무 같은 거 이건 누가 설 겁니까? 전부 다 이 로봇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대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봇 섹터는 굉장히 커져갈 수 있는 그런 쪽이니까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개화하는 시장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우리나라 1위, 뭐 세계 6위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협동 로봇의 1위가 덴마크 기업 유니버셜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시장의 한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는 뭐 도찐 개찐 뭐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로봇 쪽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하면 이 기업이 지금 경쟁은 심해지고 있는데 살아남을 기업인가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물론 과거에 되게 잘 내왔습니다. 하지만 좀 더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 좋겠죠. 경쟁력이 높다라는 거는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고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산 로보틱스의 원가율은 지금 70%가 넘습니다. 자, 이거 매출이 나오고 그 매출 원가가 그 매출이 나오기 위한 매출 원가가 7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나오면 그 매출 원가가 50% 정도, 5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 가격 경쟁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훨씬 높은 상태예요. 거기다가 기술력 자체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족 보행을 만든 그 오준호 교수님이죠.
그분이 설립한 회사인데 이거 이족 보행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기술력 자체도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훨씬 높아요. 또 뭐 저 제품 포트폴리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족 보행, 사족 보행, 협동 로봇, 그다음에 저 서빙 로봇, 거기다 천문 마운트까지 여러 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란 측면을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훨씬 우위에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면 이 두산 로보틱스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훨씬 좋은 그런 기업이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단기로 보지 마시고 조금 뭐 내년이나 후년 정도까지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저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수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교체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좀 안 보고 나올 수 있을까 이거? 네, 손실 안 보고 나오실 수 있냐고 좀 여쭤보시네요. 예, 그냥 지금 정리해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지금이 지금이 좀 많은데. 그렇습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손실은 안 나니까 나오자는 관점이고 더 좋은 종목은 같은 쪽에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있으니까 그쪽이 더 경쟁력이 있답니다.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진짜 뭐 시장 걱정 많네요.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게 사실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렇게 공감되는 장은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말로 들었을 때랑 실제 타봤을 때의 느낌은 다르죠. 완전히 예. 말이 안 나옵니다. 예. 이 상한가 갔다가 두 자릿수로 또 빠지고. 약간 이런 거 어딨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렇죠. 자, 일단은 그러면 종목 진단이 계속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 더 이어서 가죠.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유튜브 JS 린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네. 아, 이거 엑세스 바이오 갖고 계십니다.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단키트 쪽으로 코로나 때 전성기 썼던 종목 아닌가요? 상승 모멘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12,550원에 10%인데 네. 이거 정말 몇 년 동안 거의 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얼마 전에 반짝하면서 좀 올라갔던 게 있긴 합니다만 그때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다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현재 시점에서는 8,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엑세스바이오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괜찮은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엑세스바이오 요거 몇 년 동안 계속 많이 떨어졌는데요.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자, 앞에서 앵커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그런 뭐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자체 이런 부분들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자, 지금 실적이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종목들 이런 것들이 거의 확 실시되는 종목들도 다 하락하고 있죠. 근데 뭐 작년이 최고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분기 같은 경우는 확 줄어버렸습니다. 실적 자체가. 뭐 650억 정도가 났는데 작년엔 1년 매출이 1조가 넘던 기업이에요. 그러면 실적 부분들은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바로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다들 뭐 느끼고 계시듯이 굉장히 어지럽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기본에 충실하시면 돼요. 기본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추가 매수를 추가 매수 시점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점을 알려달라는 건 나는 무조건 추가 매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저는 추가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실적이 좋은 종목이고 미래가 딱 보이는 종목이면 추가 매수해도 되죠. 이렇게 빠진 구간에. 하지만 그게 불투명한 그런 시장 자체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는 상당히 좀 무리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추가 매수까지 고려하고 계신다라면 지금 이 종목을 이 엑세스바이오를 그냥 손절을 감행은 못 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추가 매수도 반대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 뭐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손절치고 다른 쪽에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실적 되는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지금 반도체 섹터나 뭐 이런 쪽에 보면 업황 바닥 찍고 실적에 비해서 되게 저평가된 종목들 이런 부분들도 좀 있죠. 자, 뭐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되게 좀 움직임이 좋은 종목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이 움직임이 좋은데요. 이 장에서도 오늘 신고가 나고 있는 종목인데 요런 쪽이 만약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뭐 그런
그런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문의하시면 저는 미련 없이 그냥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미래가 좀 불투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게요. 엑세스바이오 추가 매수는 안 된다. X. 금지 의견 정확히 나왔으니까 네. 꼭 참고해 주시죠. 손절을 각오를 해 두시고 다른 든든하고 또 안정적인 종목에서 수익을 노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엑세스바이오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재필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김장을 포기하는 사람들, 예. 김포족들을 위해서 왜 김포족들이 김장을 포기하나 1위부터 네. 5위를 찾아내고 있는데 예. 이제 4위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김장을 포기해도 그렇지만 시장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4위 뭐죠? 하는 법을 몰라서. 에이, 이거는- 제가 말했죠. 이거 분명히 저는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사실. 아, 그래요? 이게 하는 법을 모르는 건 찾으면 됩니다. 예. 찾으면 되는데 그 또 이 뜻이. 김치에는 또 해봤던 사람들의 그 손맛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원래 김치는 전수받는 형태를 많이 띠니까 옆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미리 좀 해보면서 그렇죠. 속도 한번 차츰 넣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 이게 보는 것보다 이제 직접 몸으로 뛰어봐야 되는 거라서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는 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신도 없고. 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저희 집단 100포기 넘게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렸을 때 많이 하면서 느꼈던 거는 와, 이게 하는 법을 몰라서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안 돼요. 거의 그 공장 형태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마당에다 다라이를 확 놓고서 그렇죠. 그냥 일렬로 서가지고 다 같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소위 그 다라이. 다라이 뻘건 거. 고무 다라이. 평소에는 그 욕조로 쓰다가 사실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참 추억이 새록새록 또 돋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추억은 잠시 뒤로 하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모셔보겠는데요. 네.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예. 자,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와 나머지 30분을 꾸며나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블랙 시저님께서 뷰노를 올려주셨습니다. 요거 의료 AI 아니겠어요? 굉장히 뜨거운 트렌드를 갖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되겠고요. 그렇죠. 루닉과 함께 대표 주자였죠. 그렇습니다.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예. 뚝 떨어졌다가 예. 다시 올라가는 중간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얘가 잘 갔을 때는 한 6만 9천 원을 넘겼을 때도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2만 3천 원을, 2만 4천 원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야말로 단기 이평선이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셨던 가격 4만 850원. 이걸 그러면 23,900원까지 본 거잖아요. 그렇죠. 와. 비중이 30%세요. 팔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너무 하니까 이 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 너무 고달프게 만드는 우리 뷰노. 블랙 시저님이 과연 제값에 잘 팔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뷰노 지금 4만 원 깨져버렸는데 이거 잘 팔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뷰노가 워낙에 이제 이 의료용 AI라고 하는 산업이 앞으로 성장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최근에 상당히 또 이제 좋은 수급들이 연이어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수급까지 또 연이어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상승을 보여주다가 오늘 약간의 눌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요거는 너무 나쁘게 해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이 이제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크게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잘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뷰노가 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요거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뷰노가 딱 요 구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뷰노가 이제 예전 4만 원 초반대부터 한 6만 원 정도까지 거래량이 굉장히 부딪히는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뷰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이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시는 매수가 한 4만 1,000원 정도를 돌파를 해주면 4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는 저는 추가 상승을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눌리는 흐름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최근에 뷰노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최근에 수급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지금 어제 그저께 그다음에 이제 3거래일 전 이렇게 해가지고 수급 흐름이 저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까지는 지켜보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저가가 37,850원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37,850원을 깨지 않고 내일 다시 한번 양봉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41,000원은 다시 한번 뚫어주려는 시도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뷰노 같은 경우에는 41,000원 매물 구간을 주요한 매물 구간으로 이제 적용을 하시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 뚫어주면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수익을 무난하게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뚫어주지 않을 경우에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41,000원 구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잘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뚫어주지 못하고 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41,000원 구간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매수가 수준에서 정리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 이 오늘 저가가 37,850원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요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한 차례 눌릴 수가 있습니다. 약 한 3만 원 초반에서 중반대 정도까지는 눌릴 수가 있는데, 눌리게 되면 저는 오히려 바닥 잡아주는 거 보고 또 이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뭐 내일이나 이번 주 구간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탈하면서 눌리는데 물량이 큰 폭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흐름 보면서 만약에 저가를 이탈을 하는데 물량이 별로 안 빠진다, 물량이 별로 안 빠지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추가 매수까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번 주 흐름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1,000원 매물대 뚫어주는지, 그러면서 저가 이탈하는데 만약에 저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물량이 또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물량이 나온다면은 바로 정리를 해주셔야겠지만 만약에 물량이 얼마 준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번 주 정도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반등세가 나오는지 아니면 저가를 하는지, 저가를 이탈하게 됐을 때 물량이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따라서 또 어느 정도 이 방향성이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번 주에 이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저가 이탈하는지 요거에 따라서 전략 나누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블랙시저님의 뷰노라는 종목 있잖아요. 41,000원을 뚫어내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41,000원을 뚫어내지를 못하면 이제 매수가에서 다시 매도를 해 보시고, 만약에 이제 저가를 이탈하는 관점에서 수급이 만약에 받쳐준다, 그럼 그거는 이제 바닥을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 될 거니까 추가 매수는 그때 한번 고려해 보시고, 만약에 저가 이탈했는데 수급도 없어요. 네. 거래량이 없어. 그러면은 안 사야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그 의료 AI, 특히 AI 중에서도 의료 AI가 가장 이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온다,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주가 상승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네. 루닛부터 해서 방금 봤던 뷰노, 뭐 지니너스나 JLK나 이런 종목들이 거의 흐름이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의대 충원한다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의사 키우는 시간에 보다는 차라리 이 기술을 빨리 키워가지고 빨리 좀 그거부터 먼저 메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여튼 뭐 방금 전에 살펴드렸던 내용들 관심 두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블랙시전님께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희망을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잘 나오세요. 좋습니다. 네, 잘 나오세요. 삐삐님과 복만님도 새로 또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자, 다음 종목 계속 또 연결해서 저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 지금이니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네. 오늘 공교롭게도 이 원액 시리즈가 자꾸 나오네요. 아까 QNC였는데 이번에는 IPS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받았죠. 장비죠. 35,100원에 20%.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지금 수익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2년 전 원익 이게 IPS 저번에 4년 전에 매수하셨던 분이었죠? 기본 연단이군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원익 IPS가 몇 년 동안 이 비슷한 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2년 전 첫 매수 후에 물 타서 평단가 왔는데 비중 좀 줄여서 2차 전지로 갈까? 그래요? 아마 제 생각에는 원익은 이제 평균 단가 매수가까지 왔고 2차 전지의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현명한 선택일지, 어쩌면 원익 IPS 이제 급등의 시작일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영걸 전문가님, 원익 IPS입니다. 요거 이제 매수가까지 2년 만에 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요거 비중 덜어내고 2차 전지로 가시겠다는데 비중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원익 IPS가 반도체 쪽이 워낙에 지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또 상승이 나와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연하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소부장 기업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제 원익 IPS가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익 IPS는 지금은 정리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이 오래 걸리셨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물을 또 잘 타셔가지고 평단가까지 이제 오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정리하면 약수익권으로 정리가 되시는 거잖아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지금 앞선 구간의 매물대가 조금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 이상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했었으면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렇게 윗꼬리를 그릴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조금 더 뻗어 나가는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약간의 윗꼬리를 그리면서 물량이 조금 나오는 듯한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기회 왔을 때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들 아마 이 지금 흐름들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추세를 아직까지는 살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 종목들은 요거를 좀 주의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를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살려놓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까지 추가적으로 음봉 나오면서 추세가 깨진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추가적으로 더 무너지면서 저점 매수 기회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은 내일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세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양봉이 나와주는지 아니면 추세 깨면서 이탈을 하는지 요거에 따라서 저가 매수를 노려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더 수익 극대화를 노려야 될지 요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 원익 IPS도 하루 정도 더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딱 내일 정도까지만 지켜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윗꼬리를 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선 매물을 삼키고 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서 원익 IPS는 웬만하면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물을 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2차 전지도 저는 한 이번 주 정도까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2차 전지도 이번 주 정도까지 보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뭐 양극재 종목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매물대 부딪히고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의 흐름을 보고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서 그 종목들을 물타기 할 거면 이제 그 종목들을 또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조금 더 상황 보시고 이번 주 정도까지 2차 전지 종목들은 수급이 어떤 종목이 살아나는지 요걸 보시면서 물탈 기회를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원익 IPS는 정리 그리고 2차 전지 물탄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번 주 정도 상황 지켜보고 수급이 어떤 종목이 살아나는지를 보시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원익 IPS였습니다. 일단은 2년 고생하셨으니까요.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2차 전지로 갈까 말까는 그건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익 IPS 지금이니님의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김포족들이 왜 포기를 하는가? 3위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하는 법을 몰라서 4위였어요. 자, 그렇다면 3위는 3위 뭔가요? 비용이 부담돼서 그래서 14%입니다. 요게 그래서 뭐 얼마나 비용이 비싸다고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원래 노동은 해봤어도 돈 계산은 아부저문이가니까 그렇죠. 보니까 2022년 그 내용을 좀 보니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배추 20포기 기준으로 김장 비용이 21만 5,037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계산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게 또 통계가 있나 봐요. 대단하네요, 진짜. 20포기에 21만 원이니까 한 포기당 10,000원 정도. 10,000원 꼴이 되는 거죠. 와, 그럼 옛날에 100만 원 쓴 거예요? 오이. 요즘으로 따지면?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상당한데요? 인건비를 안 주잖아요. 먹는 거 때문에. 인건비를 그래서 안 주는구나. 야, 이게 비싸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치 소비가 많지 않은 그 가정에서는 굳이 안 담근다. 차라리 좀 경제적으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거는 조금 좀 이해가 됩니다. 자, 3위까지 살펴드렸고요. 남은 게 식구수가 적어서. 그리고 힘들어서. 1위 벌써 저는 알 것 같거든요. 되게 노골적이다. 이거 힘들어서. 조금 이따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맞춰주세요. 자, 그럼 또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용희님께서 YIK 올려주셨는데 이거 반도체 또 관련 종목입니다. 사셨던 가격이 4,600원이네요. 네. 높아요. 4,600원이면 최근에 높았을 때보다도 더 4월 거의 4,600원이면 7월 이럴 때 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매수하신 이후에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역시 요즘은 다 추가 매수입니다. 고민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10% 갖고 계시니까 살짝의 여유가 있으시고 반도체는 최근에 괜찮다고 하니까 또 생각하신 게 아니실까. 자, 추가 매수 궁금한 거랑 목표가 부탁합니다. 네. 자, 전문가님 YIK인데 반도체 쪽인 건 같긴 한데 이게 뭐 AI 반도체나 그쪽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앞으로 추가 매수해도 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YI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후공정 중에 검사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검사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가장 마지막에 수혜를 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후공정 중에서도 가장 이 후단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의 회복에 대해서 크게 수혜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을 최근에 보게 됐을 때 굉장히 수급이 밀어 올려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그러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되면 당연히 생산량 늘어날 거고 수주 장비 늘어날 거니까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먼저 맞닿아 있는 종목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주문이 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 이런 이제 기업들, 만들어내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수급이 다 최근에 상당히 밀어 올려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YIK 같은 경우에는 반응은 나오고는 있어요. 최근에 어느 정도 이 반도체 기업들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찌됐든 같이 훈풍의 분위기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YIK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단 실적 자체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역시나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검사 장비 쪽이다 보니까 이러한 이 반도체 실적 개선에 대한 후풍을 같이 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오늘 거래대금 채 5억이 되지가 않아요. 어제 오늘 반도체가 그렇게나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YIK 같은 경우 시장의 관심을 전혀 못 받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반도체 훈풍에 대해서 YIK는 그렇게 큰 이 기대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단기 매물도 뚫어내지 못하고 오늘 윗꼬리를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있는가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아니겠죠. 왜? YIK는 지금 현재 앞에 구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게 연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전에 들어왔었던 이 정도의 힘 이상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 매물 구간을 뚫어내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YIK는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바닥 자체는 잡아주고 있어요.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아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 검사 장비 쪽으로도 수혜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서 바닥을 좀 확실하게 잡아주는 모습 그러면서 시장의 관심을 좀 받아줘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반도체 종목들도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 다 치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IK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이 필요하다라는 점 아직까지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면서 수급 들어오는 구간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1차 목표가는 4,000원 정도로 지정을 해서 이 정도 구간 목표가로 두고 향후에 추가 매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용희님의 YIK 추가 매수는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목표가 4,000원 우선은 좀 드릴 테니까 우선 체크하셨다가 추가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 의외로 김치 얘기 많이 나오네요. 아, 그렇군요. 시장 얘기는 이제 좀 더 하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주제를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어제 제사 지낸 거 얘기했지. 예. 오늘 또 김치 하는 거 하니까 반응들이 좋아요. 내일은 뭘 한번 또 해볼까요? 생일 이런 거 해볼까요? 생일? 자, 계속 또 이 얘기 더 하고 싶은데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 더 볼게요. 종목 진단 하나 더 가보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낫죠. 예.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태준파파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이거 DIT인데 이게 반도체 장비고 또 2차 전지 쪽으로도 같이 엮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52주 신고가 썼습니다. 와. 21,400원이죠. 이게 뭐 하는 종목이죠? 근데 이거 매수가가 8,300원에 50%예요. 우와. 와, 이거는 진짜 브라보.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어디 와. 이렇게. 18,300원인 것도 축하드릴 일인데, 야, 8,300원.
계속 홀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거든요. 장비군요. 야, 오늘 네. 오늘 같은 장에 신고가 알아보겠습니다. 참. 자, 전문가님 DIT 8,300은 50%입니다. 이거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요. 계속 홀딩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팔까요? 네, DIT 같은 게 이제 이 수급이 아주 잘 들어와 주면서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쭉쭉쭉 상승이 잘 나오는 아주 좋은 예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DIT의 흐름이 저점에서 수급 아주 잘 들어가 줬죠. 그러면서 이제 분출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분출하는 흐름까지도 계속해서 수급을 밀어주다 보니까는 또 이 수급 기반으로 해서 쭉쭉쭉 오늘까지 신고가 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저께까지 이 금요일까지 수급을 밀어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윗꼬리를 그리고 있기는 한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이 저점 구간으로만 기준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DIT가 워낙에 이제 뭐 올해 뭐 SK 하이닉스 향으로 이제 새롭게 장비도 납품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캐파가 증가할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본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익 확정에 대한 부분은 슬슬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후에 추가적으로 이 윗꼬리를 더 크게 그린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이 슬슬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단 저점 오늘 약 한 19,75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저점 이탈하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오후 끝날 때까지 이 그림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어제와 같이 눌렸다가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가를 지켜주면은 추세를 계속 타고 갈 수 있으니까 DIT 같은 경우에는 뭐 저가만 지켜주면 수익 극대화 조금 더 노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수급에 기반해서 아주 좋은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뭐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이번에 뭐 11월 달에 개별주든 이러한 그림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DIT는 저가 오늘 저가 이탈 시 정리 그리고 저가 지켜주면서 만약에 이제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수익 극대화 노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DIT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우리 대준파파님께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더 도와드렸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랭킹쇼 주제입니다. 우리 집이 김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1위와 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뭐죠? 1위는 역시 무조건이죠. 아, 힘든데 장사 없어요. 네. 지금 채팅창에도 그 얘기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힘들어서요, 힘들어서. 32.9% 김장 담그는 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거죠. 네. 얼마나 바쁜 현대인입니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김장 담그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도 많이 들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힘든 건 맞아요. 어쨌든 제사처럼 뭔가 이거 바꾸기는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이 김장도 조금은 편해졌으면 좋겠다. 완전 안 해버리면 너무 또 추억이 없잖아요. 네. 아니면 그 맞춤 양복처럼 맞춤형 김치 이런 거 안 되나요? 맞춤형 김치로 해서 해는 것도 뭐 답이 될 수도 있겠고. 네. 어쨌든 김장 뭐 힘든 만큼 보람은 있는데 요즘은 힘듭니다. 어쨌든 5가지 이유에 따라서 안 하는 거 좀 봤고요. 네. 김장을 포기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시는 포기하지 마세요. 예. 저는 수육이랑 같이 먹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마치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도 토마토TV와 힘내주세요. 고맙습니다.